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카프로입니다. 자, 오늘은요 자연식 좌대에서 구멍치기 하는 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구멍치기는 어떻게 하냐, 말 그대로 이 좌대가 쭉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이게 쭉 있잖아요. 자, 이 상태에서 보면 이 그물 사이 같은 거 여기 보시면, 이 그물 사이 있죠. 그물 사이, 이런 그물 사이 요런데, 자, 이 발판 밑에 이런데, 그리고 쭉 보시면은 이런 데 있잖아요. 넓은데. 자, 이런 쪽에서 쭉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은 구멍치기 요령이 뭐냐면, 이 구멍을 넣기가 쉬운 쪽 있잖아요. 이렇게 넓은데, 막 이런데 특히 이런 데는 물고기가 없다고 보시면 돼.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낚시가 편한 곳은 벌써 다 담궈 봤어요. 그 때문에 물고기가 없는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없지는 않아요.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벌써 다 잡아갔을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구멍치기를 하실 때 어느 정도 우럭을 좀 더 조과가 좋게 하기 위해서는 남들이 안 하는 쪽으로 하셔야 돼요. 자, 이거 보세요. 자, 이것도 보세요. 앞에 그물이 쭉 벌어졌잖아요. 이 벌어진 곳은 뭐냐면은 물살이 지금 이쪽으로 흘러가지고 그물이 벌어진 거죠. 자, 이런 데는 넣을 수가 있어요. 왜? 자, 보세요. 그물이 현 상태로 지금 보면 물살이 지금 이쪽으로 저 안쪽으로 흘러가잖아요. 흘러가기 때문에 그물이 들렸어. 그러면 이 사이사이에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 사이에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됐고, 쭉 내리면 돼요. 내릴 때는 어떻게 내리느냐, 아, 쭉 바닥까지 내리세요. 기본입니다. 이거는 우리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려드리는 팁이에요. 쭉 내려요. 그냥 바닥까지. 자, 바닥까지 내리는 겁니다. 상당히 깊네요. 자, 이 바닥이에요. 자, 바닥을 딱 닿으면, 자, 밀린 감을 보세요. 이 감는 속도, 이 감는 속도. 자, 보세요. 감는 속도를 한 요 정도, 요 정도 천천히. 바닥을 찍고 나서 요 정도 닐링으로 천천히 올리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올리시다가 우럭이 한번 탁 그럴 거예요. 탁 입질이 와. 확실히 옵니다. 입질이. 탁 왔을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쭉 당기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우럭은 한번 딱 잡고 있는 상태에서 먹고 나서 나중에 두 번째, 세 번째로 쭉 끌고 들어가거든요. 하지만 첫 번째 입질 왔다고 해서 이거 팍 당겨버리면 바로 빠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초리대 끝털이 있죠. 끝털이가 다다닥 입질이 왔어. 그러면 가만히 놓으세요. 이 감지도 말고 이 상태에서 그냥 가만히 놓는 겁니다. 왜? 제가 먹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럼 우럭이 먹으면 어떻게 되냐? 저 초리대 끝털이가 물 쪽으로 푹 처박혀요. 그때는, 그때는 낚싯대를 12시 방향으로, 12시 방향으로 그냥 짧게 톡 쳐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쭉 감아 올리시기만 하면 돼요. 이게 좀 중요해요. 왜냐면, 입질이 한번 딱 왔다고 해가지고 물었다고 생각해서 확 당겼을 때는 바로 빠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려서 12시 방향으로, 어, 물 쪽으로 초리대가 쏙 쳐박히면 그때 챔질을 해라. 이게 요령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요령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바닥까지 찰처음에 내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럭 수심층, 우럭이 말 그대로 우럭이 놀 수 있는 그 수심층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왜냐면 그날 잡은 우럭 있잖아요. 그게 바닥에서 몇 메타냐, 아니면 상층에서 물 위에서 몇 메타냐, 그걸 알으셔야 돼. 왜 그러냐면 그날 우럭이 한 두 마리 정도가 상층부에서 4m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날은 거의 그 4m, 상층부에서 4m나 5m에서 물기 때문에 계속 그 층을 공략을 해야 됩니다. 그냥 막 이렇게 낚시하고 그러면 안 돼요. 왜? 그 바닥까지 내려서 올리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우럭이 노는 수심층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만약 입질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몇 메타에서 입질이 들어왔다, 이걸 인식을 하시고 그 입질문 그 수심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서 낚시를 하시면 우럭의 입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이 뭐냐면, 내가 우럭이 이렇게 물었어요. 우럭이 한번 딱 바닥에다 놓고 천천히 올리다가 뭐 몇 센치 이렇게 올리다가 탁 물었어. 그럴 때는 여기 보시면은 이 요거 있잖아요. 요거 여기 있죠. 요거 면사매듭이에요. 자, 잘 모르시는 분 같은 경우는 이 면사매듭으로 몇 메타에서 물었다 이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낚시가 편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 수심층을 알 수가 있어요. 우럭들이 놓을 수 있는 수심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힘을 안 들이게 어, 수심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자, 이만큼 수심 체크를 해놨으면 저만큼만 딱 내리는 거죠. 내린 상태에서 여기서만 천천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천천히 감아보고, 자, 감아보다가 쭉 올리다가 없어 그럼 다시 내리고 수심층만큼만 딱 내리고 다시 감아놓고, 자, 요렇게, 자, 이런 식으로 낚시를 하시면은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입질인 것 같은데 이거. 자, 오케이, 왔어. 바로 오잖아요. 이게 바로, 자, 입질을 할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바로 오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교육의 힘이에요. 자, 한 마리 올라옵니다. 아싸, 좋다. 그렇지, 이렇게 올라오는 거지. 아따, 이거 터질 수도 있겠네. 오, 방송 찍다가 한 마리 나왔네요. 자, 요렇게 우럭이 나오는 겁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 수심 3m 했어요. 3m. 그러면 아까 침에 면사매듭 있었잖아요. 그 4m를 딱 맞추시고 4m까지 내리고 천천히 감아 올리시다가 3m에서 이제 입질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4m까지 내리시고 천천히 감아 올리시다가 3m가 되면 조금씩 입질을 좀 예민하게 하시면 요런 놈이 나옵니다. 요런 놈이. 이게 구멍치기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수심층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수심층을 맞추지 않으면 절대 우럭이 물지가 않습니다. 지금 맞추니까 바로 나오잖아요. 그죠? 자, 볼게요. 상당히 크네. 네, 방송 찍어야 되는데 얘가 왜 물고 그래? 저까지 가야 되는데. 요거를 내가 저기다 좀 갖다 놓고 올게요, 여러분. 요거를 갖다 놓고 다시 방송을 찍겠습니다. 자, 보셨죠? 자, 요런 식으로 하면은 면사매듭 깊이를 맞추면 어느 정도 우럭이 들어가 있는 수심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야 편하게 낚시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바닥까지 내리시고 천천히 감아 올리다가 그 수심층을 면사매듭에 딱 맞춰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 물살이 이렇게 세잖아요. 물살이 세면은 이 안쪽에 있는 그물이 이렇게 그물이 탑니다. 물살을 타기 때문에 이런 데다 넣으면 걸려요. 물살 쭉 그물을 타기 때문에 이 밑에다 넣으면은 걸립니다. 하지만 안 걸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가벼운 채비를 쓰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가벼운 채비를 쓰시면 이 안에 넣어도 그 물살에 가볍기 때문에 채비가 가볍잖아요. 물살에 떠나려고 합니다. 반대편 그물에 딱 붙어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초보자가 하기는 약간 좀 힘듭니다. 왜? 그 물살 흐름하고 그 무게하고 맞춰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저 안에 있는 그물 안쪽에 있는 우럭들이 물어버리기 때문에 채비가 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살이 너무 세고 무게를 잘 못 맞추겠다 싶으면 여기서는 하지 마세요. 그거는 비축. 왜? 채비를 많이 떨궈 먹기 때문에. 그리고 자 보세요. 저희 같은 경우에 아까 아침에 낚시를 했잖아요. 자, 겨울 같은 경우에는 활성도가 좀 많이 떨어져요. 왜? 수온이 떨어졌기 때문에 우럭들이 놀 수 있는 활동력이라든가 그게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우럭이 한 마리가 나왔으면 거기에는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리를 또 이동을 하셔가지고 자 보세요.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자, 앞쪽으로 이렇게 없으면은 한 5발자국 정도 앞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그물 옆으로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쭉 5m씩 물고기가 안 나오면 한 번 담궜다가 없다 그럼 5m 이동을 하시고 다시 또 수심을 맞춰 가지고 내린 상태에서 또 천천히 닐링 보세요. 자, 닐링을 이런 식으로 너무 빨리도 안돼.
왜냐면 겨울 같은 경우에는 얘네 활동량이 좀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꼬셔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릴링을 해야 됩니다. 빨리 릴링을 해버리면 그 수심층에서 빨리 올라오기 때문에 우럭이 물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천천히 입질 받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예?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또 안 나온다. 그러면 또 앞에 또 5m 이동하셔가지고 다른 구멍 노리셔야 됩니다. 왜냐면 구멍치기 같은 경우에는 이 발품을 좀 많이 팔아야 돼요. 한 곳에서 계속 하면은 절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품을 계속 팔고 얼마나 그 구멍에다가 채비를 많이 담그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 조건은. 그렇기 때문에 구멍치기 같은 경우 발품을 좀 많이 팔아야 된다. 그리고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나오다가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이 그물이 쭉 벌어진 상태에서 안쪽으로 넣었잖아요. 이게 없어. 근데 옆에를 보면은 자, 보세요. 자, 이런데 보세요. 이 가두리가 이 가두리 안쪽에 보세요. 그물코가 크잖아요. 그물코가 큰 가두리 같은 경우에는 이 큰 우럭들이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이 가두리가 보세요. 자연산 우럭하고 가두리 우럭하고 이게 비슷한 애들끼리 사이즈끼리 놀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두리 안에 있는 우럭들이 큰데가 이 옆에 구멍치기를 해도 좀 큰 우럭들이 나온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기다면 이 우럭들도 자기네 좀 끼리끼리 놀더라고. 그래서 이 가두리 안에 있는 큰 우럭들이 있으면 그 옆에 좀 큰 게 나온다. 확률적으로 한 70에서 80%가 맞아요. 제 경험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가두리가 안쪽에 우럭이 큰 거 든 거 그 주변에서 구멍치기를 하시면 어느 정도 좋은 사이즈를 올릴 수 있다. 그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보세요. 자, 물살이 지금 이렇게 쭉 해서 여기는 지금 편하게 했잖아요. 편하잖아요. 근데 이 반대편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 요런데 자 보세요. 자, 이 반대편은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저쪽에 벌어져 가지고 저기 넣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는 물살이 지금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물이 이렇게 파고 들어갔잖아요. 여기 때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낚시를. 왜? 저 밑에 그물이 걸려요. 이 채비가. 그렇기 때문에 이 안쪽에서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낚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여기를 넣고 싶어. 자, 그러면 이 낚싯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감아놓은 상태에서 이 밑에다 넣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위에서 바로 이게 낚싯줄을 풀지 마시고 낚싯대를 속까지 쑥 넣어요. 밀어 넣어. 쑥 밀어 넣어. 네. 자, 안쪽까지 쑥 밀어 넣습니다. 자, 쑥 밀어 넣으면 그물에 안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쑥 낚싯대를 아예 발판 밑에까지 넣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사람들이 낚시를 안 하는 곳에서 하면은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방법이에요. 자, 여기가 앞에다 넣으면은 걸리기 때문에 낚싯대를 저 발판 밑에까지 쏙 집어 넣고 내리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걸려요, 채비가. 이렇게 하면 채비가 안 걸립니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남들이 안 하는 곳에서 해야지 어느 정도 우럭이 잘 잡힌다. 요거는 명심하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내려볼게요. 이 정도. 지금 물살이 세가지고 흘러가기 때문에 해볼게요.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 물살이 이쪽으로 와가지고 바로 내렸으면 바로 걸렸어요, 채비가. 근데 낚시를 쭉 밀어 넣어갖고 내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물을 좀 피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낚싯대가 채비가 걸리지가 않아요. 그런 이점이 있어요. 이런 방법도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멍치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지그헤드를 써요. 지그헤드. 가벼운 거하고 중간 거하고 가장 무거운 거는 비추. 중간 거 한 4분의 1온스짜리 그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활성도가 좋을 때는 오징어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활성도가 없을 때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꼴뚜기가 답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 안 걸리죠. 왜 그러냐면 여름 같은 경우에는 수온이 맞아서
활동력이 많아요, 우럭들이.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럭이 많기 때문에 활성도도 좋고 많기 때문에 우럭이 많이 달라들잖아요. 꼴뚜기를 여름에 써버리면 잘 물긴 해요. 하지만 그 채비, 아니 저기 오징어가, 아니 꼴뚜기가 너무 잘 떨어져요. 입질이 너무 많아서 잘 떨어지기 때문에 좀 불편합니다. 입질이 많을 때는 차라리 오징어를 쓰시고요.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수온이 떨어져 가지고 활동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오징어보다는 꼴뚜기를 꼴뚜기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금 4m 내렸어요. 수심 맞추는 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수심 맞추는 법. 자, 상층부에서 2m, 4m 뭐 얘기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맞추냐? 보세요. 이 낚싯대가 있어. 이 낚싯대 길이를 한번 보세요. 요거 같은 경우에 내가 봐서 한 2m 조금 더 될 것 같은데? 몇 m야 이거? 어, 뭐 안 나왔네요, 이거는. 2m? 2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수심을 어떻게 맞추냐? 자, 보세요. 자, 여기를 딱 내려놓고, 자, 보세요. 채비를 내려놓고, 자, 여기서 4m를 내려볼게요. 이 낚싯대 길이가 2m입니다. 이 낚싯대 길이가 2m예요. 자, 여기에서, 자, 스프를 딱 푼 상태에서 좀만 담궈 놓고, 이거를 낚싯대를 푼 상태에서 그냥 쭉 한번 올려. 자, 이 낚싯대 길이가 2m예요. 쭉 올리면서 쭉, 탁 잠궈요. 그러면 낚싯대 길이만큼 풀렸잖아요. 그러면 이게 2m입니다. 2m. 2m가 지금 내려간 거예요. 자, 입질을 받을 수 있는 곳이 4m다. 그러면 다시 한번 딱 놓고 푼 상태에서 다시 한번 쭉 올립니다. 쭉 잠그고 내려가고 있어요. 자, 다 내려갔으면 이게 지금 4m인 거예요. 이게 4m. 이렇게 수심을 맞추시면 됩니다. 상층부에서 4m면 낚싯대를 두 번 쭉 두 번 올리면 4m, 세 번 올리면 6m예요. 4m에서 입질이 있었다. 그러면은 5m나 6m까지 내려서 천천히 감아 올리시면 입질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구멍치기입니다. 구멍치기. 자, 천천히 올려볼게요. 자, 보세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이잖아요. 바깥쪽. 이거 바깥쪽이에요. 자, 쭉 가면 여기가 안쪽입니다. 안쪽. 자, 이걸 왜 알고 있어야 되냐면, 자, 물살이 세질 때는 이 바깥쪽부터 세져요. 물살이 세진다고. 이렇게 세지거나 이렇게 세집니다. 바깥쪽부터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물살이, 자, 여기는 세고, 쭉 가다가 여기 약간 좀 약하고, 조금 더 약하고, 저 끝에는 살짝 더 약해요. 이런 식이에요. 물살을 보는 이유가 뭐냐면, 물살이 너무 세면 여기 구멍치기 안 돼요. 구멍치기 안 됩니다. 왜? 채비가 날리기 때문에 이게 걸릴 수 있는 확률도 높고, 그 다음에 물고기가 없어요. 너무 세기 때문에 물살이. 구멍치기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안 될 때, 여기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중간 정도나 저 끝토리로 이동을 하셔가지고, 구멍치기를 하면은 어느 정도, 다른 사람보다는 조과를 좀 많이 얻을 수 있다. 이걸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물살 흐름을 좀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모르면 힘들어요. 자, 물살이 계속 센데 바깥에서 하면 안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확률을 높이려면은 물살이 이쪽이 바깥쪽이 세면 안쪽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약간 쪽에서 이렇게 낚시를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알려드린 이런 낚시 방법으로 구멍치기를 하시면은 그래도 모르는 사람보다는 훨씬 효과가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까지 가프로가 알려주는 자연식 좌대에서 구멍치기 하는 방법이었어요. 자, 다음 시간에 좋은 팁으로 다시 만날게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